3일 무너진 나라를 다시 올려 세우기 위한 역사적 선언이 지금 이 순간 시작됩니다. 자유통일당이 단 한 명의 대통령 후보를 향해 결단을 내린 오늘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전환의 장면에 여러분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자유통일당 대통령 후보 발표 및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자,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서는 앞에 있는 국회를 향해서 잠시 일어서셔서 예의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과 보고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과 대한민국 체제를 뒤엎으려는 세력들 앞에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었던 정당, 바로 자유통일당이었습니다. 탄핵의 음모가 시작되었을 때 침묵한 모든 정치인들, 정당들 그런 사이에서 자유통일당만이 광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뒤가 아닌 앞에서 싸운 정당, 광화문에서 싸운 정당, 바로
자유통일당입니다. 잠시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자유통일당 공심위에서 상임중앙위원회에 4명의 자유통일당 후보를 보고했고, 보고를 받은 상임중앙위원회에서 최종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경과보고는 이것으로 간략하게 마치고 다음 순서는 후보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발표는 이종혁 자유통일당 혁신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자의 경과 보고가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부연 설명을 언론 여러분들께 좀 드리면은 저희들 자유통일당 대통령 후보 선출은 자유통일당 당헌에 의해서 제10조에 의해서 전당대회의 기능으로 후보를 선출하게끔 최종적으로 이런 조항이 10조 1항에 있습니다. 동시에 10조의 전당대회를 소집하기 곤란할 때는 대통령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을 포함해서 주요 당 결정을 상임중앙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4월 29일 날 수원 메사에서 자유통일당 필승 결의대회를 통해서 4분의 후보가 추대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3일 코리아나 중구에 소재하는 코리아나 호텔 7정 회의장에서 상임중앙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소집해서 4명의 후보를 2명의 후보로 압축을 했습니다. 그 2명의 후보는 구주화 후보 그리고 이종혁 후보 이렇게 2사람으로 상임중앙위원회가 2명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후보를 1인 선출하는 것은 저희들 자유통일당 당론에 의해서 상임중앙위원회의 경선 발표 각 후보자들의 경선 발표 후에 상임위원들의 투표로서 다수 득표를 점한 분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토록 그렇게 저희들 당론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2차 상임중앙위원회의 정전 발표의 장에서 2명의 후보의 정전 발표가 있었고 그때에 2명의 후보인 한 사람 바로 저가 되겠네요. 제가 지금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타 정당들이 대통령 후보를 서로 하겠다고 이전 투구하고 서로 한 또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뛰어나오고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정치에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우리 자유통일당은 아름다운 그런 결론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당의 주요 지도부 인사들 최고위원님들을 포함해서 하루밤을 꼬박 세워서 저희들이 경론을 벌려서 토론한 결과 자유통일당은 미래 세대의 새로운 정치 교체와 혁신을 위해서 젊은 대통령을 후보를 추대하는 게 맞다 이런 류의 결론을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통일당은 대통령 후보를 가지고 헐뜯고 비난하고 서로 그런 추잡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타협과 양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선정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유통일당의 대통령 후보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통일당 당헌 제10조 1항 자유통일당 당헌 제2항에 의해서 자유통일당의
대통령 후보는 구주화 후보로 선정되었음을 발표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유, 정의, 통일, 용기 이런 단어들이 한 사람의 이름으로 응축됩니다. 자유통일당 대통령 후보 구주화 후보님의 출마 선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한없이 부족한 저를 이 자리까지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과 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유통일당 당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이 중대한 시기에 자유통일당 대통령 후보 출마를 선언합니다. 깊은 감사와 함께 이 책임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장래 희망을 적는 난에 저는 대통령이라고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적으셨죠? 저는 오늘 비로소 그 꿈 앞에 섰습니다. 저는 4년간 자유통일당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데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단 한 번도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길, 상식과 법치, 그리고 자유통일의 길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출세나 이익이 아닌 정의를 위해 저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졌고 국민은 분열되었으며 반국가 세력과 거짓 선동이 판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는 이 무너져가는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 싸움을 제가 하겠습니다. 진실을, 정의를, 자유를 외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 구주화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애국 소송을 해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정치 탄압, 광화문 집회 탄압, 전광훈 목사님에 대한 부당한 구속 기소, 제가 온몸으로 싸웠습니다. 1, 2, 3심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아냈고 집회 금지에 대한 행정 정지 법원 결정을 따냈고 코로나 정치 방역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3건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판문점 USB 간첩 행정소송에서는 USB에 국가 기밀이 담겨 있다는 사법부의 최초 판단을 받아냈습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책임자 5명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형사 고발한 사람도 바로 저 구주화입니다. 대북전단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는 탈북 단체를 대리하여 승소하여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나아가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와 자유와 생명에 대한 한 줄기 빛을 지켜냈습니다. 대한민국을 좀먹고 북한을 돕는 반국가적 행위와 간첩 행위, 그에 대해서 저는 단 한 번도 눈 감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자유민주주의 파괴, 불법과 비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자유와 민주가 무너지고 불법과 거짓이 용납되는 국가는 반드시 몰락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맞이한 이 시대의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번 대선은 단순한 좌우 대결도 보수와 진보의 대결도 아닙니다. 한반도의 관점에서는 남북전이고 세계사적 관점에서는 미중전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둘째,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전면 수개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많은 국민이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의 극심한 혼란 방지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개혁입니다. 셋째, 국가기관 전면 재개편입니다. 경찰, 공수처, 헌재, 선관위, 언론, 정당, 시민단체, 노동단체, 인권단체, 여성단체, 환경단체 등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주요 핵심 기관들 다수는 종북 주사파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개혁이 아니라 건국 수준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결코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의로운 생각이 아니라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나라를 되찾을 주체는 대통령도 정치인도 국회의원도 아닌 국민 한 분 한 분, 즉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이미 제 개인이 아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출마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같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에서의 자유통일당의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 저는 다음 세 가지를 선언하고 제안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낡은 정치를 교체하고 젊은 대통령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둘째, 반국가 세력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자유우파 정당들을 대통합하는 초석이 되겠습니다. 셋째, 보수 정권 재창출을 위한 대연정 거국 내각을 구성하여 자유민주 결집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되살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결코 혼자 싸우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갈망하는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이 자리까지 이끌어오신 우리 부모 세대들과 함께 그리고 통일 한국의 미래를 꿈꾸는 청년과 함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이번 자유통일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은 분열, 대립하는 여느 정당과는 달리 미래 한국 정치를 위한 타협과 아름다운 양보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약속드립니다. 권력은 내려놓을 줄 알되 책임은 끝까지 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편가르기가 아니라 자유와 진실로 하나 되는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자유통일 한국, 그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내딛습니다. 그 여정의 끝에는 자유, 통일, 그리고 번영을 함께 누리는 진정한 대한민국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다음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자유통일당 대통령 후보 공천장 수여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천장 수여는 자유통일당 당대표 권한대행이신 김용대 대표님께서 수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이렇게 마주 보고 서 주십시오. 오케이.
선거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추천받은 자 성명 구주와 추천 절차 당원 제10조 제2항 전당대회 기능 및 제16조 제1항 제7호 상임중앙위원회의 기능에 의거하여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추천함. 위 사람을 2025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자유통일당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25년 5월 9일 자유통일당 대표자 권한대행 김종대.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유통일당 대통령 후보 공천장 수여식이 끝났고 다음은 기자 질의응답 시간을 직접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 궁금한 점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되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자유통일당의 품격에 맞는 그런 질문 위주로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피릿 강민호라고 합니다. 보수 정당인 자유통일당 후보가 지금 대선에 출마하면 보수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보수 단일화 요청이 온다면 여기에 응할 생각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보수 분열 관련해서는요. 제가 예전부터 우리 자유통일당 선거 때마다 했던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 분열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당들 가운데 보수 정당은 자유통일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열할 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 분열은 전혀 0.1%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단일화 관련된 것은 현재는 단일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 구태 정치, 양당의 기득권, 부패한 비리 정치를 척결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단일화 생각은 없습니다. 네, 뉴스의 이거은 기자인데요. 앞전에 그 수원 예스에서 신혜식 그 대표를 통해서 자유통일당이 107개의 그 공약을 걸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1번에서는 우리가 정치 개혁을 좀 상원과 그 정광훈 목사님의 생각인지 물론 자유통일당의 그 당론이겠지만은 그거하고 뭐 이제 특별히 다른 후보들은 뭐 서울을 세종시로 옮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유통일당은 수도권을 그대로 고수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 어떤 107개의 어떤 자유통일당에서 기존에 걸었던 공약과 관련해서 그 후보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따로 갖고 계시는지. 수도 이전 말씀. 수도 이전이나 뭐 하여튼 107개의 어떤 공약이 있잖아요. 예. 특히 뭐 그 1번에 뭐 100명, 200명으로 300명의 거를 줄일 수는 없고 뭐 상임위원회 상하위원으로 한다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어떤 공약에 대해서. 예, 공약은 당연히 저희 대선 선거 기간 중에도 여전히 유효한 공약이고요. 그 과정에서 조금씩 저희가 다듬어 나갈 생각이고 또 구체화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뭐 수도는 당연히 서울이고 그건 이미 헌재가 결정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고 얘기한 것이고 또 이전할 이유가 특별히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방의 그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자유통일당은 여러 가지 공약과 정책을 제시를 해서 너무 수도권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지방에 대한 또 균형적인 발전을 그렇게 저희는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독립신문의 문종필 기자인데요. 지금 한간에는 윤 대통령님의 지지율이 50%를 넘어가고 있고 아직도 이렇게 탄핵이나 이런 데서 우리 반대하고 한 50, 그런 윤 어게인을 외치는 젊은 세대들이 많고 범야권 세력에 이렇게 외치는 자들이 많은데 우리 구주아 후보님께서 이렇게 경선에 여기 이제 출마를 선언한 만큼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들과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의 그런 저항 정신을 정말 높게 사고 있습니다. 예전 검찰총장 시절에도 그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범죄를 처단하기 위해서 또 조국 수사에 앞장섰었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 이후에도 반국가 세력 척결과 또 부정선거 폐지를 위해서 또 계엄까지 선포할 정도로 정말 자신의 신념을 강하게 완수하고 그걸 또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저항 정신,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높게 사고 계승해서 또 그분을 지지하는 여러 청년들과 국민들 모두 함께 할 생각입니다. 네, 저는 충청신문의 김석세 기자입니다. 네. 지금 우리 자유통일당의 이 정치 성향이 우파 정치 쪽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대 당에서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은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 민주당은 이미 70m 정도의 그 앞서가고 있는 그런 그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마당에도 지금 그 다른 이 개혁신당을 빼놓고 사회당이나 기타 등등의 당들이 그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나왔습니다. 만약에 자유통일당이 예를 들어서 같은 우파 정치로서의 어떠한 그 합류할 그러한 그 의향은 전혀 없습니까? 합류한다는 것이 같이 지지를 한다거나 지지를 선언해 준다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을 말씀이신가요? 예, 다른 정당을? 예.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 사회당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국민의힘을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선언까지 했거든요. 네, 예. 근데 대다수 보면은 이제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우파 정당 중에 최고의 그 이제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당이고 이제 자유통일당은 지금 이제 출발한 그런 당입니다. 그러면은 끝까지 이 자유통일당을 가지고 어떠한 정당과 배제하고 그 스스로의 끝까지 그 완주할 것인지 이런 예, 걸 묻는 건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대선 출마한 우파 정당은 자유통일당밖에 없기 때문에 네. 뭐 당연히 완주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양대 정당들이 다 그 수도권을 세종시 및 그 국회의사당 뭐 이 기타 등등을 옮긴다라고 선거 때마다 외쳤지만은 한 번도 이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또한 그걸 갖다 하고 있는데 자유통일당에서는 전혀 그러한 그 이 수도권 같은 거 이전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진 않고 있다는 얘기죠. 수도 이전이요? 예. 아니 예. 수도 이전하니까 청와대나 국회나 이런 것을 이전한다는. 저희는 그런 국가 기관을 한두 개 이전한다고 해서 지방이 발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뭐 주요 대학을 설립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혁신 대학을 유치하고 이런 방식으로 저희는 지방 발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관 이전에 대한 거는 아직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 자유통일당의 그 명칭을 가지고 끝까지 대선에 완주했으면 좋겠고 네, 어쨌든 승전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한 명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네네. 네. 그 질문 두 가지만 빨리 하겠습니다. 네. 그 우리 구주와 대통령 변호사라네. 대통령 후보님의 그 특별한 이력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보니까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을 나오셨더라고요. 네, 네. 이과를 하시다가 갑자기
그 문과로도 전향을 하셨어요. 네, 네. 탑 2개를 찍으셨네요. 네. 그래서 어쩌다가 이렇게 변호사 쪽으로 오게 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자유통일당의 107개 공약 중에 너무 좋은 거 많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다른 또 여당 야당 후보들과 달리 말씀하신 대로 이과 출신입니다. 생명과학부와 전기, 전자, 전파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비논리적이거나 감성적인 주장은 절대로 저는 받아들이지를 않고 철저하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주장들만 저는 하는 스타일이고요. 그 과정에서 20대 때 제가 변리사 수험 공부를 하면서 그때 법 공부를 처음 접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법 공부가 굉장히 흥미를 느꼈고 논리적인 학문이라는 것을 느껴서 그래서 법조인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유통일당 107개 공약 중에 뭐 다 좋지만 하나를 꼽자면 저는 아까 제가 선언문에서도 말씀드렸던 부정선거 폐지입니다. 네. 왜냐하면 뭐 이게 성공되지 못하면 지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계속 몰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회복할 방법이 없고요. 특히나 우리가 주장하는 사전선거 폐지와 전면 수개표 실시, 여기에 대해서 정말 부정선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정당이나 선관위라면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아주 간단하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심플합니다. 근데 이거를 끝끝내 굳이 반대하고 나선다는 것은 우리들의 의심만 점점 키울 뿐이죠. 아, 뭔가 수개표를 하면은 안 되는구나. 사전투표를 폐지하면은 안 되는 어떤 이유가 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부정선거에 대한 공약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국의 미래를 향한 결연한 의지를 국민 앞에 며 무너진 정의와 상식을 회복하기 위한 자유통일당은 두려움 없이 싸우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여정에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통일당 구주화 대통령 후보님의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사진 찍으실 분, 자, 예. 사진 찍으실 분은 좀 대기해 주시면 제가 1대1 사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구주화 후보님하고 1대1 이렇게 옆에서 같이 투샷으로 찍으실 분도 혹시 계시면 앞으로 나와주시면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사진 찍으실 분? 예. 사진 찍으실 분 안 계세요? 사진 찍으실 분? 자, 앞으로 나와주셔서 이렇게 제가 찍어드릴게요. 제가 찍어드릴게요.